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인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가지고 폐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쌍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조사할 특별 검사를 도입하는 법률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법안이 벌써 9개라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9개 거부권 행사했어요. 끝내 영부인 김 여사의 성역화로 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 주가 조작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 김 여사와 관련해 최근에 명품백이나 양평 고속도로 등 논란이 많다며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좀 국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법안들 이런 것들을 좀 발의하지 말이죠. 여야 간에 정쟁만 일삼는 그런 법안들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말이죠. 이번 국민의힘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말이죠. 어제 국회에서 제2요구권을 발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지만 가결시키려고 말이죠. 질질 끌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는 국회의원들이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통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머리를 쓰다가 결과적으로 이번에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으로 제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헌법 53조의 2항의 제2요구권이 나오는데 53조 1항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을 보게 되면 공포를 하는데 대통령이 봤을 때 이의가 있다. 이 법률안이 문제가 있을 때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건 다시 국회로 법률안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53조 3항에 보게 되면은 사항이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만이 법률안이 확정되는데요. 찬성을 못 시켰어요. 어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법률안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야비하게 질질 끌다가, 이제 선거 얼마 앞두고 말이죠. 선거로 악용할 목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하는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가결 정족수에 훨씬 못 미치는 표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부결이 되었다. 그러니 이 법과 관련된 정쟁을 여기서 마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윤 원내대표는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런 악법들을 가지고 여야가 국민들을 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필요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서로 각별히 여야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좋은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은 정치를 잘하는 것은 여야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갈등 해결을 잘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 있는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법을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악법 만들면 안 되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쌍특검법 부결 결과를 전달받고 잘 마무리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당분간 본회의가 없으니 그야말로 총선 민심을 우리가 더 얻기 위해 국민께 더 다가가고 민생 현장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본격적으로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필승 승리를 다짐하는 얘기 같아요. 자,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누굽니까? 김동연 지사지요. 김동연 지사가 윤석열 정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이 다 덮이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 정부 국정의 역주행과 폭주, 조롱의 정치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따져 물으며 이대로 가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총선 파열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총선 파열음에 큰 자신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지만 지나치다 보니 정작 집중할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는 친필 휘호액자 사진까지 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한 것이죠. 공천 좀 잘해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요, 국민들로부터 지금 그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막 훨씬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 지사가 이런 해법으로 위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김동연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그 어떤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